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추수를 끝낸 텅 비어있는 들녘으로 나왔습니다. 어쩌면 이런 텅 비어있는 들녘이 우리 인생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도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남녀 평균 수명이 84세를 넘어섰고 머지않아서 90세를 돌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치매 인구도 100만이 넘어섰다고 그럽니다. 2025년이 되면은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출산율은 세계 최저치를 해마다 갱신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부양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은 점점 열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만 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0, 40대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65세가 되어 고령 인구로 접어들어 노인이 되면은 앞서 먼저 노인의 길을 걸었던 더 연세가 많은 노인들을 부양해야만 하는 현실에 직면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시골 마을에 살 때 뒷집에 살던 할머니 생각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저하고 앞 뒷집으로 이웃해서 7년을 함께 보냈는데요. 비록 두 다리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관절염이 심했지만 정신이 아주 맑고 쾌활하신 할머니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자녀들이 갑작스럽게 요양원으로 모시겠다고 했을 때 어르신께서 정말 큰 쇼크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남편과 사별하고 한평생 아들 걱정만 하며 오형제를 훌륭하게 키우셨는데 어느덧 연세는 85세가 넘었고 다리에 힘은 없어지고 몸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되니까 어느 누구 하나 어머니를 모시려고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요양시설로 내모는 자식들에 대한 원망과 슬픔과 충격이 상당히 커 보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펑펑 우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또 며칠 전에는 제가 가까이 알고 지내는 86세 할머니가 한 분 지리산 근처에 살고 계신데 집에 방문했을 때 언니라고 하면서 90세 된 할머니가 한 분 와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집이 2층 집이었는데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힘든 불편한 몸이셨지만 요양원은 너무나 깝깝하다면서 요양원에서도 적응을 못하시고 나오시고 또 선뜻 아들 집으로도 가지 못하고 이 극기하는 불편한 2층 집이 있는 자기 여동생 집으로 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86세 노인이 90세 노인을 부양하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꿈 많은 소녀였고 또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또 우리 사회를 이렇게 발전시킨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러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정신도 희미한 이런 노인의 상태가 이렇게 빨리 찾아오리라고 짐작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가 먹고 노인이 되어서 죽음을 바라보는 그런 시점에서 요양원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반대고 주위 분들에게도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곧 닥쳐올 노년의 시간, 죽음을 준비할 시간을 슬기롭고 현명하게 맞이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요양원에 입소하지 않고 또는 요양원 입소를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비결 3가지 정도를 뒷부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래에 SNS상에서 떠돌고 있는
양로원 할머니가 쓴 글, 이런 제목으로 떠돌고 있는 이 글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요양시설의 현실도 반영을 하는 것 같고, 또 대한민국에 현재 살고 계신 어르신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내적 갈등, 이 심리를 잘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 삶의 교훈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간호사님들 무엇을 보시나요? 댁들이 저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현명하지 않고 변덕스러운 성질과 초점 없는 눈을 가진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 노인으로 보이겠지요. 음식을 질질 흘리고 대답을 빨리빨리 못하냐고 큰 소리로 말할 때면 전 정말 당신들이 좀 더 노력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당신들이 귀찮다고 주먹질을 할 때는 맞아가면서도 전 정말 안 움직이는 몸속에서 용기를 내어 헛손질로나마 싸우고 싶었던 것이랍니다. 댁들이 하는 일도 못 알아차리는 것 같이 보이고 양말이나 신발 한 짝을 항상 잃어버리는 늙은 노인으로 밖에는 안 보였나요? 저항하든 말든 목욕을 시킬 때도 설거지통 그릇만도 못하고 대돌만도 못한 내 몸뚱이에 눈물도 쏟아냈지만 흐르는 물에 감추어져 당신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겠지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닌 그냥 먹여주는 댁들의 눈에는 가축보다 못난 노인으로 비추어졌던가요? 댁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나요? 댁들은 저를 그런 식으로 보시나요? 제 팔에 든 수많은 멍자국들이 당신들 눈에는 도화지 위에 아무렇게나 그려놓은 망가진 보라색 도라지 꽃으로 보이던가요? 간호사님들, 그렇다면 이제 눈을 뜨고 그런 식으로 절 보지 말아주세요. 이 자리에 꿈쩍하지 않고 앉아서 나의 의지는 상실되어 댁들이 지시한 대로 행동하고 나의 의지가 아닌 댁들의 의지대로 먹고 온몸에 멍이 들어도 아픔을 삭혀야 되었던 제가 누군지 말하겠습니다. 제가 10살 어린아이였을 때 사랑하는 아버지도 있었고 사랑하는 어머니도 있었고 형제들도 자매들도 있었답니다. 16이 되었을 땐 발에 날개를 달고 이제 곧 사랑할 사람을 만나러 다녔답니다. 20살 땐 평생의 사랑을 평생 지키기로 약속한 결혼 서약을 기억하며 가슴이 고동쳤답니다. 25살이 되었을 땐 안아주고 감싸주는 행복한 가정을 필요로 하는 당신들 어린 시절과 같이 귀엽던 어린 자녀들이 생겨났답니다. 30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자녀들이 급속히 성장해서 서로 오래도록 지속될 관계가 맺어졌답니다. 40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아들, 딸들이 성장해서 집을 떠나게 되었지만 남편은 제 곁에 있어 슬프지 않았답니다. 50살이 되었을 땐 제 자식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손주를 제 무릎에 안겨주며 그때 비로소 인생의 맛을 느끼며 저 자신을 알게 되었답니다. 마침내 어두운 날이 찾아와 내 옆에 있던 이가 먼저 하늘로 떠나게 되면서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 보니 두려운 마음에 몸이 오싹해졌답니다. 자녀들이 모두 자기의 자식을 키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난 내가 알고 있던 지난 날들과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봤답니다. 아직도 어린애 같은 마음은 살아있어 가끔씩 다 망가진 이 가슴이 부풀어 오는 때가 있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 젊은 시절처럼 사랑도 하고 싶다는 꿈도 꾸어 본답니다. 즐거웠던 일들을 기억해보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기억해 보면서 난 지금 다시 한번 삶을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너무 짧고 빨리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이제 사람들이여 눈을 떠 보십시오. 눈을 떠 보십시오. 투정이나 부리는 늙은이로 보지 말고 좀 더 자세히 나를 봐주세요. 당신의 아버지는 아니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당신의 어머니는 아니나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축에게 모이를 주듯 하지 마세요. 그냥 먹고 싶습니다. 멍들게 하지 마세요. 가슴 속에 멍을 안고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사는 동안 간절한 내 소망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양로원 할머니가 쓴 글 읽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단순히 양로원 내부의 문제를 고발하는 글이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우리 살아온 길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고 또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성찰하게 하는 좋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요양시설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소 한 달 만에 정정하던 할아버지께서 반송장이 되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죽음을 준비하고 설령 임종을 맞이할 때라도 요양시설로 보내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웰빙 못지않게 웰다잉을 많이 얘기합니다. 웰다잉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존엄과 자존심을 지키면서 생을 끝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 저는 이게 웰다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죽을 때까지 온전한 정신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운명과 의지를 스스로 좌우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을 때라야만이 삶과 죽음을 존엄 있게 살아갈 수도 있고 맞이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3가지 정도로 끝까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요양원에 가지 않고 또 가더라도 최대한 입소를 늦추는 비결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이가 들수록 항상 움직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움직이는 것 외에 저는 다른 방법을 모릅니다. 제가 지리산 주변에 다니면서 90이 되도록 늙어 죽을 때까지 거의 육체적인 한계를 느끼지 않고 왕성한 활동을 하시면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대부분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분들이셨습니다. 시골에서 소일거리도 하고 텃밭도 가꾸고 정원도 가꾸고 이런 것도 좋지만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여건이 여의치 않다면 저는 걷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도 걷고 점심에도 걷고 저녁에도 걷고 시간 날 때마다 걷는 거, 이 걷는 것은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치매도 예방해주고 우울증도 극복해주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이 걷도록 합시다. 두 번째로 몸을 움직이는 것 못지않게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음과 정신과 머리를 움직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치매와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육체적인 한계와 함께 동반하는 것이 치매와 우울증입니다. 특히 이 치매가 왔을 경우에는 그 어떤 경우에라도 요양원 입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자아와 자유의지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몸을 움직이는 것만큼 같은 비중으로 머리와 마음을, 정신을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 간의 대화, 사람들 간의 상호소통, 독서, 등산, 악기 연주, 각종 예술 문화 활동, 봉사 활동 등등 이런 취미 활동, 또 의학 공부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런 정신적인 활동을 왕성하게 함으로써 노년에 취약하기 쉬운 치매나 우울증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에 돈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래에도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 뵈면은 이 그동안 저축한 돈이나 집을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저는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가진 재산을 다 물려주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자녀들이 내 곁에서 나를 케어해주고 보호해줄 것만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저는 실제 자녀들에게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고 정작 본인은 노년에 아주 궁핍하게 어려움을 겪고 계신 그런 어르신들을 숱하게 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시간 자녀들을 원망하고 정오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어르신들도 심지어 본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과 마음이 약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이런 오판을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젊어서 벌어놓은 돈 아무에게도 물려주지 말고 주지도 말고 죽을 때까지 끝까지 좋은 일도 하면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죽기 전에는 장례 비용만 딱 남기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육체적인, 정신적인, 경제적인 준비, 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결코 요양원이나 타인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고 죽는 날까지 독립적인 존엄을 지키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